자, 이제 마지막 이거 7번째인 주기대칭에 대한 성질을 설명할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함수의 성질 중에서 우리가 평행이동하고 그 다음에 주기대칭이 있어요. 그런데 요 세 가지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공부했고 이제 함수의 성질이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이 쓰임새를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죠. 그래서 사실은 이 평행이동하고 주기대칭은 좀 다릅니다. 평행이동이라는 것의 목표는 여기는 그래프 그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기는 아니고 여기의 목표는 연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비교해서 같이 좀 공부해 보는데, 대신에 옆에 있는 이 주기대칭에 대한 내용은 철저하게 얘는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하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 내용을 이제 구분해서 공부를 하는데, 특히 이제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평행이동에 대한 내용이 맨날 헷갈린다. 너무 헷갈린다. 그래서 사실은 문제를 풀려면 풀 수는 있는데 정확하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다. 이제 이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첫 번째로 이제 CF를 잡아서 평행이동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설명할 때 이제 예를 하나 먼저 보여주면 이런 설명을 합니다. 현재 y는 fx가 있는데, 현재 요것을 x축으로 3만큼, x축 3만큼, 그리고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설명을 해봐. 평행이동. 그러면 우리가 쉽게 설명해서면 첫 번째는 이제 점에 관한 평행이동이 있어요. 점. 그러면 x, y가 있는데 얘를 옮겨갈 거 아니야? 그럼 x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y축으로 2만큼 가니까 여기가 x 플러스 3, y 플러스 2라고 쓰는 거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죠. 이거는 뭐 쉽게 x축으로 3만큼은 x 더하기 3이고 y축으로 2만큼이면 y에서 2만큼 올라가니까 y 플러스 2야. 이런 표현은 아는데, 이게 도형에 관한 평행이동이다 라고 할 때는 기존에 있던 y는 fx의 표현이 기본적으로 y-2, 그 다음에 f에 x-3 이렇게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는 플러스 3이던 게 여기서는 마이너스 3으로, 그리고 위쪽에 있는 y 플러스 2는 y-2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표현 방법이. 그러다 보니까 아니 여기는 왜 플러스 3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3이냐, 여기는 플러스인데 여기는 왜 마이너스 2지? 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제 의문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꽤 많을 거야. 그리고 또한 학생들 중에선 이거는 내가 알고는 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풀리는데 설명해봐 라고 하면 사실은 설명을 잘 못하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자, 이제 그 점을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 거야. 평행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의 키워드는 뭐냐면 주인공이에요. 이 평행이동을 하는 이 주체는 누구냐면 바로 점, 즉 좌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 번만 이해해보자 라는 게 오늘 수업의 목표를 두는 거야.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 만약 내가 설명할 때 X축으로 현재 A만큼, Y축으로 B만큼을 해주세요 라고 설명한다면 이 말의 의미가 뭐지? 라고 했을 땐 우리가 보다시피 이렇게 살짝 그림을 한번 표현해주면 기존에 여기에 X, Y라는 좌표가 있어. 이런 뜻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X축으로 얼마만큼? A만큼을 갈 거야. 그리고 Y축으로 B만큼을 갈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 준다면 이 점의 위치가 될 거다. 이게 되면서 이 점이 이쪽으로 옮겨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X에서 A만큼 더해주면 당연히 X 플러스 A가 될 거고, Y는 B만큼 가니까 여기는 Y 플러스 B가 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할 때 이 X, Y가 기본적으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요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자체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전혀 어색함이나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도형으로 옮기면 어떻게 될 거냐. 기본적으로 X, Y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 하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많이 배우는 게 바로 뭐냐면, 요거를 우리가 편하게 라지 X로, 그 다음에 라지 Y로 치환을 하죠. 이렇게. 그래 준다면, 라지 X는 스몰 x 플러스 A고, 라지 Y는 스몰 y 플러스 B다. 그러면
스몰 x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라지 x-a, 스몰 y라는 것은 라지 y-b가 된다. 이런 표현들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y는 fx라는 그래프를 정리를 해주면 요 스몰 y 대신에 여기 있는 y-b를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f에 가로 열고서 스몰 x 대신은 여기다 x-a를 쓴다. 이런 표현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그냥 모양을 현재 이 라지 y와 스몰 y는 다른 거야. 그러니까 현재 모양만 바꾸는 거야. 그럼 y 빼기 b는 f의 x-a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해놓고 나면 마치 말장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x-a 이게 왜 이렇게 되는데 정확한 해석을 하려면 여기서 이 과정을 보셔야 돼요. 선생님이 방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평행이동의 주체는 누구라고 했어요? 점이에요. 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이 점의 바로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x나 y 앞의 개수는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x와 y 앞의 개수는 반드시 1이 나와야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해석을 해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현재 이것을 원래 내용으로 원상복귀를 한번 해봐요. 그러면 라지 y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스몰 y 플러스 b가 되는 거야. 스몰 y 플러스 b. 거기다가 마이너스 b를 해달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스몰 f에 가로 열고서 라지 x 대신에 누구 쓸 수 있어? 그럼 라지 x가 원래는 뭐야? 라고 한다면 바로 스몰 x 플러스 a다. 아, 여기가 바로 x 플러스 a구나. 거기서 나는 a를 빼주세요. 라는 표현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얘는 좌표가 아닙니다. 얘네들은 정말 특징이 뭐냐면 좌표가 아니고 결국 무슨 역할을 하냐면 배경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실제 좌표는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얘네가 좌표가 되는 거야. 얘가 바로 좌표가 된다라는 얘기야. 쉽게 설명하면 어떤 설명을 보여줄 수 있냐면 원래는 이 영역에 쓸 수 있는 게 누구지? 라고 하면 바로 왼쪽 좌변의 y였으면 좋겠어. 뭐가 됐으면 좋겠어? 스몰 y였으면 좋겠어. 근데 여기에 보다시피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y-b가 된 거야. 그러면 여기가 순수한 스몰 y가 되려고 하는데 보니까 옆에 누가 있어? 마이너스 b가 있어. 그럼 내가 해야 될 역할은 현재 이 좌변 전체가 스몰 y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그러려면 이 마이너스 b를 제거할 수 있는 값을 더 얹으란 얘기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스몰 y에다가 이 마이너스 b를 제거할 이 플러스 b를 얹어준 값을 넣어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 계산하는 순간 bb가 지워지면서 스몰 y가 남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a죠. 그러면 마이너스 a를 없애려면 기존에 있던 스몰 x에다가 추가적으로 누구를 a를 더 얹어서 입력을 해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요 플러스 a와 마이너스 a가 지워지면서 뭐가 된다? 스몰 x. 그래서 얘네들이 배경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제거할 수 있는 값을 더 얹어서 입력해 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예를 들어서 좀 더 쉽게 설명하면 y는 x제곱이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 그러면 원래는 양수제곱은 뭐야? 양수. 음수제곱은 뭐야? 양수.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0의 제곱은 뭐지? 0.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가 0이면 좋겠어, 얘가. 0이었을 때 0의 제곱은 0.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꼭지점이 만들어지는 거야. 아, 그러니까 여기가 0,0이고 이 말의 의미는 0의 제곱을 만들었구나 라고 설명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요거를 빗대서 만약에 내가 y는 x-2의 제곱입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제곱을 하는 주체는 누구다? 제곱을 하는 것은 x 빼기 2를 제곱할 거라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안에 있는 요 x 빼기 2가 양수면 제곱하면 양수, 음수면 제곱하면 양수. 그러면 얘가 얼마면 돼? 0일 때. 그치? 0일 때 꼭지점이 나올 거야. 그러면 얘가 0이려면 x 대신에 얼마를 입력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다 이해하겠죠? 얼마를? 2를 넣으면 될 거 아니냐. 그렇죠? 2를 넣어주면 2 빼기는 0이 되면서 0의 제곱이 되고 그래프는 이런 식의 모습을 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중요한 얘기를 했죠? 여기다가 얼마를 넣습니까?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다 얼마 넣었어요? 2를 넣어야 돼. 왜? 뒤에 있는 마이너스 1을 제거하려고. 그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로 이 내용을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할 때 좌표가 x 빼기 2가 좌표가 아니고 x가 좌표인 거야. 그러면 기존에 있는 값에 비해서 기존에 있는 식을 비교했을 때 기존에 비해서 얼마를 더 얹어야 돼? 하면은 플러스 2를 넣어준 값, 플러스 2를 얹어준 값을 넣어야만 얘를 제거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평행이동.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요 해석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이 마이너스 a, 즉 x 빼기 a가 좌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배경. 그러면 얘를 제거하려면 기존 스몰 x에다가 얼마를 플러스 a를 얹어서 집어넣어라 이 뜻인 거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b를 제거하려니까 기존 스몰 y에다가 b를 더 더해서 입력을 해줘야 된다라는 해석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평행이동의 성질인 거야. 그래서 주인공은 누구다? 바로 좌표다라고 설명을 해드린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점을 설명할 때 당연히 그냥 x 플러스 a, y 플러스 b로 설명하지만 도형에 들어갔을 때 이 내용들은 전부 다 뭐다? 배경의 역할. 내가 왜 그 값을 더 얹어서 입력해야만 하는가라는 당위성을 설명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실제 우리가 수능에서 많이 쓸 때 언제 많이 쓸 거야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수로그 함수에서 많이 쓰고요. 현재 이 내용을 가장 많이 쓰는 경우는 우리가 공부하는 첫 번째 수1에서는 지수로그 함수. 지수로그 함수. 그 다음에 수2라는 과정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뭐야 하면 적분 연산할 때 가장 많이 쓰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설명을 할 수 있냐면 현재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제곱에 x-1을 적분해 봐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현재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는 0에서 0을 갖고 1을 지나니까 얘는 0에서 중근을 가지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그럼 0부터 1까지 정적분의 값이 얼마냐라고 묻는 겁니다. 자, 근데 적분이라는 기호의 특징은 뭐냐면 합이에요. 근데 얘는 곱관계니까 곱이 합보다 우선하게 또 이게 연산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전개를 해서 x3승 마이너스 x제곱 dx야 이게 되는 거고, 이걸 적분하게 된다면 4분의 1의 x4승에서 3분의 1의 x3승을 뺍니다. 범위는 0부터 1까지고 현재 이 값을 넣었을 때 4분의 1 빼기 3분의 2 되면서 마이너스 12분의 1이다 라는 값을 손쉽게 구할 수 있죠. 자, 요 개념을 그대로 써주는 게 바로 이 내용.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부터 2까지 x 빼기 1의 제곱 x-2야 이거 적분해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그대로 따라가 보면 현재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1에서 중근이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현재 내가 원하는 건 x값이 아니고 y값들의 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림이랑 이 그림이랑 어때요? 그림이 똑같다는 거예요. y값이. 단지 좌표가 1만큼 평행이동이 되어 있을 뿐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거를 적분해봐 라고 하는데 적분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전개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되고 거기다가 얘가 따라붙어서 x 마이너스 2까지 해서 이걸 전개를 쫙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야. 자, 이때 중요한 건 이게 원하는 내용이 뭐야? 결국 y 값들의 합이라는 거야. 그러면 현재 이렇게 연산하면 연산이 너무 길다는 얘기야. 연산이 너무 길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은 조금 더 편하면 어때? 나는 현재에서 가장 불편한 게 뭐야 하면은 바로 얘가 가장 많이 불편해 이렇게 되는 거야. 얘를 전개하는 게 너무 길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이 나오면 얘를 어차피 y값의 영향만 안 주면 되니까 평행이동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꼭지점이 얼마야? 그러면 1에서 0 되지 얘를 x제곱으로 만들어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1이던 게 0 됐잖아. 1이던 게 0. 그럼 x축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그럼 얘는 2였으니까 1만큼 줄여주면 x-1.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해주면 되잖아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도 평행이동하니까 얼마부터? 0부터 1까지. 이렇게 해놓고 연산을 해도 값은 똑같다라고 공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나 적분 과정에서 누누이 많이 쓰이니까 이 점을 꼭 기억해 놓으시고 평행이동도 이제 단순하게 그냥 외웠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이유를 알고 쓸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정리를 하나 해주면 이런 설명할 수 있죠.
인테그랄 a에서 a 플러스 b까지 f의 x 마이너스 a dx를 적분해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현재 나는 얘가 너무 싫은 거야. 이럴 때는 얘를 어떻게 해라? fx로 정리해줘. 그러면 여기에 0 나오려면 x 대신에 뭘 넣어야 되니? 여기 가로 안에가 얘를 드는 거야. 가로 안에가 0 나오려면 x 대신에 a를 넣었지. 근데 여기는 가로 안에가 0 나오려면 x 대신에 0을 넣으면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a가 어디로 갔다? 0으로 갔네. 그럼 x축 얼마만큼? 마이너스 a만큼. 아하, 그렇다면 현재 이것은 마이너스 a만큼 똑같이 움직여주니까 0부터 b까지 이렇게 정리해서 적분을 해주면 된다라는 내용을 함께 기억해서 책에다가 같이 함께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평행이동에 대한 활용도를 한번 공부해 봤고요. 사실 전체적인 내용상 그래프까지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해석은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음을 잊지 말자. 자, 첫 번째 영상 여기까지 해서 평행이동 한번 가볍게 다뤄봤고, 이제 본격적인 내용인 주기와 대칭에 대한 기본 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